지난주에 안성 시내에서 멧돼지 5마리가 나타났다면서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한파가 이틀 이어지니까 이 멧돼지들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 15일 목요일자 경기일보가 첫 기사던데요. 처음 제보받고 쓴 박선원 기자님 기사였습니다. 한동안은 멧돼지가 농촌 지역이나 대도시나 자꾸 출몰하면서 뉴스에 나왔는데 요즘은 소식이 좀 없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해서 집중 포획해서 2019년 대비 현재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15일 오후 5시 11분쯤 안성시 공도읍 어느 아파트 일대에 멧돼지가 나타나서요. 5마리가 일렬로 한 줄로 서서 차로를 건너고 인도를 활보하다가 인근 야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오후 7시 20분께 2마리를 포획했는데요. 나머지 1마리는 차량과 충돌을 했고요. 그리고 2마리는 잘 산으로 돌아갔는지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이 안성시가 2025년에 200마리, 24년에 193마리 멧돼지를 이렇게 포획했는데도 아직도 역부족인가 봐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멧돼지가 한 번씩 나타나네요. 근데 멧돼지도 살자고 오는 건데 다 잡아버릴 수도 없고 위협을 느끼면서 함께 사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참 딜레마인데요. 한파로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멧돼지들은 먹이를 찾아서 또 따뜻한 곳으로 아래로 계속 내려올 테니까요. 질병을 퍼뜨릴 위험이 커져서 겨울철에는 방역 당국이 더 긴장해서 멧돼지 포획과 수색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혹시 겨울 산행 중에 땅이 심하게 뒤집혀 있거나 낙엽이 뭉쳐져 있거나 그러면 거기가 멧돼지 먹이 활동지거나 잠자리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즉시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고요. 뭔가 위험하고 낯선 동물하고 우리가 너무 가까이 사는 것 아닌가? 다른 민가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하고 좀 놀랍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자연 가까이에 살았죠. 100년도 안 됐죠. 민가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했던 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게 단절되었다가 다시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좀 당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드립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후. 지금 출발합니다. 기후 톡파원.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숲해설가 이경옥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제목 숲에서 배운 이야기 낙엽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즘의 나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수행자 같습니다. 오롯이 빈 가지로 겨울을 고요히 감내하는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 쓸데없는 상념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저는 아파트 정원이나 근처 공원을 매일 걷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어찌나 빨리 쓸어버리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지저분하다는 민원 때문인지 아직 고운 빛깔과 물기를 머금은 낙엽이 서둘러 자루에 담겨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숲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되면서 낙엽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낙엽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자연의 순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땅 위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낙엽 아래는 우리 눈엔 잘 보이지도 않는 톡톡이, 진드기 이런 생명체가 분해자의 역할을 하고 또 수많은 곤충들이 집터 삼아 살아갑니다. 낙엽이 사라지면 이 생명체들은 살아갈 수가 없고 곤충들의 다양성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낙엽의 역할은 또 있습니다. 이른 아침 낙엽이 머금은 물방울은 숲의 습도를 유지해 주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땅이 마르는 걸 막아주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로부터 나무의 뿌리를 지켜주는 자연의 이불이 됩니다. 그리고 낙엽에는 나무가 한 해 동안 공기 중에서 붙잡아둔 이산화탄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낙엽을 치워서 태워버리거나 매립해버리는 순간 그 탄소는 아주 빠르게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낙엽을 그대로 두면 탄소가 천천히 흙으로 스며들어서 토양에 머물죠. 흙이 건강해지면 나무 뿌리는 더 안정되고 다음에 나무는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위기라는 말은 늘 멀고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편리하자고 또 청결이란 이유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자연의 순환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낙엽을 무조건 다 치워야 된다는 생각도 역시 그렇죠. 깨끗함이란 기준은 어디까지가 적당할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는 요즘입니다. 자연이 해오던 일을 좀 덜 방해만 해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낙엽,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도심의 모든 낙엽을 그대로 둘 순 없겠지만 일부라도 나무 아래에 있는 낙엽은 그대로 곤충의 집을 지켜주고 탄소가 머무를 시간을 좀 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야구잖아요. 원래 9회 말 투아웃에서 나오는 말인데 낙엽이 하는 중요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어떤 쓰레기로 취급하고 버리는 것. 확실히 우리가 자연의 순환을 막고 있다는 이경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깨끗한 걸, 그 눈에 보이는 거에 깨끗함에 집착하면서 이 쓸어버리면은 자연은 다음 순서로 가지를 못하는 거네요.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또 그다음에 뭐 비료 준다고 막 또 갖다 붓고 이러는 건데 나무 아래에 있는 낙엽만큼은 그냥 뒀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이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옥님 낙엽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는 숲 이야기 계속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 톡파원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99로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주세요. 톡파원으로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 1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생방송 중에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글 낭독하죠.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 시간인데요. 하루에 2분 소리내서 낭독하면 치매 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뇌영상 최고 권위자 가와시마 류타 교수의 말인데요. 우리 모두의 두뇌를 젊게 만드는 하루 2분 낭독. 오늘의 기후 청취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기후글이 아니어도 되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글이면 어떤 글이든 많이 추천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낭독 글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낭독했으면 하는 글을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천하시는 책 제목이랑 저자 이름도 꼭 같이 알려주세요. 매일 4부에서 한 분의 글을 낭독하고 그날 낭독글로 추천된 분께는 일주일 안에 10,000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호응을 부탁드릴게요. 중복 당첨 가능하니까요. 한 분이 여러 편 보내주셔도 됩니다. 23일까지니까 이제 오늘 빼면 3일 남았네요. 오늘은 13번째 사연입니다. 1월 20일 7690님이 추천하신 글인데요. 먼저 홍소영 작가님 전화 연결해서 이 글을 낭독글로 선정하신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네. 기용 작가입니다. 네. 오늘 선정하신 글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의 책은 박지현 다큐멘터리 감독이 썼고요. 제목은 참 괜찮은 태도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다큐멘터리 3일, 또 유퀴즈 온 더 블럭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고요. 7690님이 보내주신 대목은 여성 학자이자 가수 이적의 어머니인 박혜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오, 가수 이적의 어머니 박혜란 선생님 이야기. 홍 작가님 혹시 이적님 팬이어서 이 글 고르신 거 아닌가요? 네. 들켰나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을 고른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글에 가수 이적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 오는 날 다른 엄마들은 우산을 들고 교문에 서 있었는데 이적의 엄마는 우산을 단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대요. 근데도 이적은 서운한 적이 없었고, 뭐 어차피 젖은 거 이러면서 오히려 우산이 없는 친구들이랑 물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학교가 코앞이기도 했고, 그래서 엄마도 미안해하지는 않았다는데요. 자식은 엄마가 일일이 다 해줬을 때보다 엄마가 자기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진짜 배움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부모가 아니어도 나답게 사는 게 좋다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이제 골라봤습니다. 네. 홍 작가님은 어릴 때 어떠셨어요? 비 오는 날 우산 가져다 주셨나요, 어머니가? 네버. 절대 한 번도 갖다 주신 적이 없고요. 네. 저는 하지만 이정님이랑 다르게 엄청 서럽고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음. 네, 뭐 비를 맞고 온 그날은 제가 절대 따지지 않았고 다른 일로 막 서운하고 울분이 터진 날 엄마는 한 번도 우산도 안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울부짖었던 기억이 음. 나는데요. 그때 제 딸은 우산을 챙겨 갔는데도 안 쓰고 어?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는 왜 우산을 들고 그냥 비를 맞고 와?" 그랬더니 어. "나는 상여자라서 이 정도 비는 그냥 맞고 와." 뭐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어. 이렇게 다들 다르네요, 자식이. 강인하게 네.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요. 홍서영 작가님 오늘도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어떠셨나요? 옛날엔 진짜 우산 들고 많이들 오셨는데 그쵸? 지금까지 홍서영 작가님이 두뇌 건강을 위한 기후 낭독글 이 글을 왜 선정했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7690님이 추천하신 책 가수 이적의 어머니 박혜란 님의 이야기 참 괜찮은 태도에 수록된 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적은 초등학교 때 비가 갑자기 오는 날이면 다른 친구들 어머니는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서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왔지만 서운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어차피 젖은 거 우산 없는 아이들과 물놀이 하면서 놀았다고. 박혜란 작가는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라서 거리가 짧았다. 친구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면 되는데 그게 자존심 상하고 싫으면 짧은 거리니까 집에 뛰어와서 샤워를 하면 되는 거라고 말했다. 아이가 부침성이 좋다면 알아서 친구 우산을 빌렸을 테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비 맞는 것쯤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꾸리는 것. 그래서 이적이 엄마 나 공부 잘하면 뭐 해줄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박혜란 작가는 공부 잘하면 네가 좋지 내가 좋니? 이렇게 반문했다. 이적은 엄마만 믿었다간 안 될 것 같아서 공부하게 됐다고 말한다. 박혜란 작가는 말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어느 책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엄마 노릇은 여러모로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취향에 잘 맞지 않았다. 나는 마음먹었다. 아무리 나이를 들어도 그냥 나답게 살기로. 그러자 나이듦의 무게가 한결 줄어들었다. 사는 게 그럴 수 없이 가볍게 느껴졌다.
엄마답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나답게 산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살려면 욕먹을 각오가 필요하다. 문득 근대 신여성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작가인 나혜석의 말이 떠오른다. 남편의 아내이기 전에, 내 자식의 어머니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오. 지금까지 7690님이 추천해 주신 박지연 작가의 참 괜찮은 태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비 올 때 어머니가 우산 가지고 오신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우산 안 갖고 온 친구한테 같이 쓰고 가자고 하고 그런 따뜻함의 전달까지도 뭔가 다르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못 갖다 준 건 못 갖다 준 것대로 또 나름의 철학이겠지만 우산 들고 가는 어머니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율적이지 않은 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뭐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비 올 때 저도 어머니보다는 이모가 갖고 오고 그랬었는데 우산 갖고 왔을 때 그 반가웠던 마음이 생각이 나요. 자, 이정님이 등장했으니 이정님 노래를 들어야죠. 레인이란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홍 작가님이 이적의 비.